비혼, 이혼, 돌싱, 피혼, 우유군. 비미돌피 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장원 씨가 요즘 많이 피곤한가 봐요.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음. 도착하자마자 이제 잠깐 좀 일찍 와서 소파에 앉더니 진짜 한 뭐 1분도 안 돼 잠들었죠. 한 네. 수면 마취, 수면 마취. 네. 저 차에서도 그래요. 차에서 그 마법의 그 뭐냐 이거 베개 뭐 이거 무슨 베개지 이거? 마법베개. 이거 그 다 대고 뒤로 제끼면 넘어가면서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진짜 놀랐어요. 마약 목베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목베개 목베개.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건가요 혹시? 빨갛게 물듭니다. 속이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바쁘다는 건 좋은 거니까. 네. 네. 좋게 생각할게요. 왜 남 자는 거 같고 그래요? 아니 너무 빨리 잠들어서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코 건소리 들려서 진짜로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자는 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꿀잠 일정 있었어요? 어? 오늘 낮에도 아침이나? 오늘? 네. 아니 왜냐면 저희가 보통 월요일에 수해복으로 굉장히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날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제는 저녁에 안 했거든요. 네. 다른 걸 했을 수 있죠. 축구 끝나고 축구 끝나고 한 명 한 명 뒷담화를 성의껏 하고 잤거든요. 밤 새우셨겠네요. 네. 선수들.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심판 욕도 했나요? 네? 심판. 그 새끼는 같은 탈모인들끼리 원래 약간 까만 건 주거든요. 네. 그 새끼는 내가 만나면 두피 한 겹 더 벗겨냅니다. 그렇군요. 아주 산 축구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잠을 못 잤을 것 같네요. 저희 녹화 기준으로 화요일이기 때문에 네. 월요일 저녁 경기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네. 자, 오늘 수다녀들은 결혼 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 저도 유경험자들이 있으니까요. 유경험자도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분들의 문제야. 경험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안 나올 텐데 네. 어쨌든 뭐 이 작가님이 이 주제로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맞게 좀 최대한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까? 너무나 놀라운 주제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일단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할 것인지가 궁금한데. 그리고 문선영 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게 다시 태어나기 전에 결정을 내렸잖아요. 현조도 그렇고. 아니 그럼 그러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태어났는데 지금의 배우자랑 다시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나는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조금 네네. 올드하긴 합니다.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드함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다시 가져온 이유가 뭐야? 의도한 게 있지 않았을까. 예, 예. 네. 네. 질문을 좀 바꾸면 요즘 스타일을 바꾸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 죽인다 안 죽인다. 살려는 준다. 아, 살려는 드린다. 아니 뭐 죽일 순 없으니까 음.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를 이제 이러면 결론이 똑같구나. 뭐라고 아닙니다. 하니? 아니 어떻게든 엿먹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를 이제 처음에 만나는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그 기회를 이제 없앤다. 일단 만난다.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나야지. 만나가지고 죽여요? 모욕을 줘야지. 모욕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나는 저를 왜 이렇게 모욕하지? 그렇게라도 복수하고 싶을 것 같은데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시는 이제 약간 스치고 싶지 않은 인연? 네.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모 예능에서 네. 섭외 들어왔다면서요? 전 남편이랑 여행 가는 컨텐츠. 저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 미팅에. 그래? 이 두 분 다 다녀왔습니다. 실컷 다 이제 미팅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럼 현도 씨 혹시 그 이제 이 프로그램 취지가 여행을 가는 건데 전 남편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결국 그 모집이 안 돼서 폐지됐대요. 아니 기획 자체가 너무 바보스러워. 아니 왜냐면 그분들이 약간 환승연애 이런 거 맞아.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연애랑 결혼은 힌트를 너무 다르잖아. 이상하게 얻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연애랑 결혼은 다르잖아. 그쵸. 아니 그게 되려면 각자 이혼해서 몇 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각자 혼자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그렇게 여행 가고 이런 거면 페이도 굉장히 세야 되고요.
그 나이가 한 50대쯤 돼서 한 30대 때 이혼해가지고 서로 결혼 안 했어. 그러면 그때쯤 한번 그냥 우정처럼 우정 여행처럼 가볼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둘은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젊고 이제 또 새로운 연애도 해야 되는데 네. 전 남편이랑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무리수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꼭 다시 재결합이 아니라 다시 만나서 꼭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부부들이 많대요. 여현조 씨 표정으로 말해줬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 개소리야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문선희 누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선희 누나를 엄청 찌르고 나 아니야. 마음을 읽었어요? 나 아니고. 눈으로 엄청 보고 아니 제가 그 미팅 때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올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컨셉을 조금 나이를 너무 낮췄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영아 씨와 선우은숙 씨는 공개가 됐잖아요. 이혼하고 다시 이렇게 여행 가는 컨셉을 했어요. 그건 안 불편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대중이 둘 다 알려진 연예인이고 카메라 앞에 있고 그리고 또 나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나이가 높고 페이도 굉장히 높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나이만 낮춘 거야.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페이를 많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어요. 얼마 제시가? 제시는 당연히 안 했죠. 왜냐면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얼마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굳이. 여현조 씨 회당 3천입니다. 4회 1억 2천이에요. 회당 1,000만 원만 해도 예상. 아 그래? 난 되게 세게 불러야 움직일 줄 알았는데 500도 고민할걸요? 500도. 여기 카메라 잡았죠? 회당 3천인데 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됐어요. 여현조 씨 회당 3천입니다. 4회 1억 2천이에요. 회당 1,000만 원만 해도 예상. 아 그래? 아니 회당 3천이면 재혼도 가능. 전 남편과 재혼 싹 가능. 회당 3천이면 가능해요? 여현조 씨 저도 회당 3천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부작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부작이요?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아니 10부작에 3천만 줘도 산다고. 그럼 하나로 따지면 300이잖아. 괜찮네. 회당 300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진짜 정도? 누나. 출연료를 많이 누나 준다라는 많이 가정하에 줬어, 저 혼자 상상입니다. 네. 회당 2천 정도 하면 간다. 2,000? 천. 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회당 2천 대 네. 상장전 주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춤형 설계로 아니지, 그거는 그 전 남편께서는 주식으로 달라고 하겠지. 그렇죠. 출연료 말고. 네. 주제 가겠습니다. 근데 이 기획만큼이나 그 어이없는 생각이네요. 회당 1,000만 원. 그럼요. 뭐 송혜교입니까? 기분이라고 좋아야 되잖아요. 저 혼자 한번 생각해봤죠. 송혜교, 송중기 모신다고 하면 그 정도 주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자, 스타녀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까? 자, 보겠습니다. 남성들은 그래도 한다가 36%, 안 한다 45%, 모르겠다 19%. 근데 여성들은 한다 21%, 안 한다 52%, 모르겠다 28% 나왔습니다. 안 한다가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남자는 안 한다 45고 여자는 안 한다 52. 그러니까 안 한다가 남녀 동시에 과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데 신기한 건 남자는 한다가 조금 높고 여자는 모르겠다가 좀 높네요. 한다와 아니, 모르겠다만 결혼 봤을 자체를 때 생각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여자는? 그럴 수도 있죠. 그치. 그러니까 그럴 얘고 수도 있죠. 누구고 난 그냥 결혼 안 한다.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의외인 거예요. 다시 한다가 남자가 36, 여자가 21이나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생활 만족도 전체 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자세히 믿을 수 없어서. 조건이 다르지? 조건이 달라요. 뭐냐면은 20, 30대가 지금 배우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40대부터 급격하게 다른 사람과 하고 싶다는 대답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30년 이상은 안 한다 56% 이상입니다. 네, 많이 올라가죠. 그지,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안 한다가 높아지는 40대. 그래서 제가 40대 기혼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마음을 굳건히 먹은 분들이거든요. 40대 기혼 여성. 40대 기혼 여성이라 해봐도 저보다 이제 두세 살밖에 많지 않아요. 그럼요. 두세 살 누나요? 두세 살 누나.
아 근데 진짜로 이게 나이가 올라갈수록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현재 것 같아요. 배우자와 하겠다는 확률이. 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 30대는 서베이를 하면서도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것 같아. 근데 60대, 70대는 면전에서도 넌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농담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남자 36%는 한다라고 나온 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이 여론조사 할 때 배우자가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귀여운 남성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다라고 대답할 것 같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박지훈 변호사. 형수님과 다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 지훈 형이 지금 아내분을 사랑하지만 또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다른 선택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네요. 다른 선택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작가님이 방송에서는 자기는 지금 배우자랑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진짜요? 정무적으로. 정무적으로? 방송에서도 대놓고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 안 한다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뭔가 약간 좋은 남자 코스프레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너무 의미 없지 않아? 형수님께만큼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소신을 뚜렷하게 밝히시는 아, 그래도 어차피 방송이다. 저는 오히려 강성범 씨가. 성범이 형. 그죠? 성범형 좀 가능성이 높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였어요? 김성수 씨는 두 분 다 다시 만난다고 할까요? 순서대로. 아니, 김수 형. 저는 박정호 기자님. 안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아, 나 100% 안 한다고. 100% 안 나올 것 같아. 왜요? 그분 되게 애착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애처가 저. 네. 그 사랑을 한번 다른 사람에게도 줘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제일 격하게 안 한다고 할 것 같은 사람. 네. 최진봉 교수님. 왜요? 예? 왜요? 그분 뒤에 같이 있다가 아내분한테 전화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화가 온 것만으로도 그렇게 짜증을 내시더라고. 왜 전화를 하냐고 도대체. 이 시간에 일하고 있을 시간에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그렇게 짜증을 역정을 이렇게 내시더라고. 김엄만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김엄마. 김엄마는 지금 형수님 아니면 결혼을 못 합니다. 결혼을 한 제도를 택한다면 그 형수님 또 만나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용민이 형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형수님한테 선택권이 있지. 100%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형수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야. 혹시 여러분은 다시 만나보고 싶은 전 네. 연인이 있나요? 왜냐면 결혼을 다 안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쯤은 하고 싶을 수 있는데 네. 연애는 잘. 한 번쯤은 하고 싶을 수 있다. 오히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맞고 안 맞고 있었으니까. 저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이 새끼만은 절대 안 만난다.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만 나를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만 얘는 안 만난다. 이거는 있죠. 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 앞글자 나 너무 궁금해 누군지. J예요, 나도 D예요, 대충 A예요. 아는데 누구야? G예요, 누구야? 정답 G. 딩동댕. G. 네네. G면 뭐 국민네? 국민의 K니까. K니까. KB니까. G. KB니까. G 뭐가 있어? 골드스타 만났었거든요. 야 골드스타운 금성 옛날이네. 얼마나 옛날 사람 너무 만나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력이 많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라니까 이상하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나이 들면서 조금 계속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너무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몇 살쯤에 만났던? 20살 때. 너무 어릴 때 만났네. 진짜. 네, 너무 어릴 때 만났는데 제가 아무리 통틀어 저의 전생애를 통틀어 봐도 그 친구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라는 오빠 게- 아니에요, 그 오빠? 아니. 얼굴 볼 때마다 울었다는. 그 오빠는 이제 그때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그 별로고. 별로였다. 네. 그냥 그때 어려서 좋아한 거지. 말고 그 오빠 전에 만났던 친구가 진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어려가지고 그 친구의 진가를 잘 몰랐다. 그래서 다시 만나보고 싶은 친구가 있거든요. 뚜렷하게 눈에 떠오르시는구나. 네. 장원 형 있어요? 저 없습니다. 왜냐면 다 그냥 오래 만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헤어졌기 때문에 미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게 아쉬움이 남으면 안 남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미련 없이 막 해줬던 사람, 잘해줬던 사람은 별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제가 못 해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릴 때라. 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런 거 있어. 왜냐면 나의 첫 연애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죠. 맞아요. 그럼 더 다양한 거 시도해봤을 텐데. 다양한 뭐. 아니 뭐 다양한 데이트를.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해주고. 그때 초반에 너무 한 가지만 했어. 그래서 한 가지를 굉장히 많이 할 때죠. 그죠. 왕성했죠. 그치지 예. 않고. 네네네. 좋을 때다. 아 자. 문서 씨도 그랬나 봐요? 저요? 네. 저는 20대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한 이제 초중반, 중반 정도 이제 그때쯤에가 왕성했습니까? 진짜 왕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20대 초반은 이미 호기심 막 이렇게 피고 잘 모를 때를 이제 넘어서 네. 한참 이제 연애하고 이럴 때 굉장히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나 진짜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 좀 만났으면 좋겠다. 뭐야 갑자기? 아니 근데 맹장이 늘 자식이 바이올로 끝나. 아니 뭐 얘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얘기하는 방송이야? 아니 그리고 맨날 얘 맨날 마무리가 그래. 아 나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고 끝이야 그냥. 아니 심지어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지금. 아무 맥락 없이 들어왔어 지금. 아니 오빠가 언니한테 물어봤잖아요. 뭐 예전에 혹시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좋았던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결혼 너무 빨리 해서 그래요. 다 뭔가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내가 잘해주는 거를 좀 당연시 생각하고. 아니 근데 결혼 빨리 한 거 치고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을 다 만나거든요. 네. 쓰레기 짧고 그렇게 경험치는 속성으로 만났구나 쓰레기들을. 그렇죠. 네, 뒤처지지 않아요. 그럼 됐죠. 네. 긴 시간 나눠 만나나 짧은 시간 몰아 만나나 다 뭐 경험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데 시간도 많고. 그쵸? 네. 좋은 분 만나길 바랍니다. 이 불안한 이제- 기운은 뭐지? 현존은 리셋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긴 한데 이제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때는 그냥 혼자였고 지금은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때처럼 막 만날 순 없지. 지금도 막 만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럼 됐어. 안 말라. 네, 분명히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제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손이 안 바뀌었어요. 눈은 바꿔야 된다는데 손은 계속 이쪽으로 계속 쓰레기 쪽으로 가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약간 자석인가 노룩이구나. 봐요. 네, 쓰레기가 S그램이 S극. 아니 이제 너무 정확한 것 같아. 나 눈은 너무 달라졌거든. 그래서 손이 계속 거기 가 있어. 머리는 익숙한 대로. 알지만 네, 손을 잘라버려야지. 익숙한 쓰레기에 끌리기 마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하지 말고 일단 막 만나봐요. 뭐. 근데 또 어려워요. 그래서 뭐 지희한테 언니한테 물어보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어때? 좀 아닌 것 같은데? 다 아닌 것 같대요. 다 아니거든. 근데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아니 근데 오빠 얘보다 낫잖아요. 어? 얘보다 낫지. 그래도 저는 그래서 크게 멘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요.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나눌 때 내 얘기 크게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하죠. 이 전형적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식 아닙니까 이게? 안 좋은 아이디어만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래도 이제 믿을 만한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죠. 네. 누구요? 장윤 씨요? 거긴 더 안 돼.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요거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부부관계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다소 약간 심오한 그런 질문인데 잠깐 광고 타임 간 후에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전통 맷돌 방식으로 견과류 6종을 곱게 갈아 만든 맛있는 베지포유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피칸, 마카다미아, 대추야자, 호두를 황금 비율로 배합해서 만들어서 아이들부터 부모님까지 한번 드셔보시면 다시 찾게 될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용으로 늦은 저녁 부담 없는 간식 등으로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포장 박스도 종이 손잡이로 변경되어 환경을 생각한 베지포유는 부담 없는 선물용으로도 모두들 만족하시는데요. 마음을 담은 건강한 선물이 필요하실 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베지포유 찾아주시면 됩니다. 베지포유 3박스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를 적어주시면 대나무 칫솔을 함께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해 주시거나 010-727-6717, 727-671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보다가 너무 빵 터졌는데 댓글에 이제 장원 씨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다이어트용으로 이제 휴닉 먹고 있는데 항상 한 봉으로 모자라서 한 두세 봉씩 드신다고. 그래 분명 있을걸? 이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맛이야. 네네. 근데 이제 건강해지는 느낌은 있다면서 좋아하신 댓글이었어요. 저도 그럼요. 한 봉지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2봉지 먹어요. 끼니로 하려면 저도 한 봉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하나랑 바나나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한 끼를 뭐 배불리 먹은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침 식사 대용 정도로는 괜찮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베지포유랑 바나나 같이 섞어가지고 쉐이크 만들어줘도 엄청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기본 한 번 먹을 때 2봉씩 먹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아니 저도 2봉지 3봉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딱 적당해요. 우리 집에 있는 큰 머그컵에 2개를 딱 따르면 네. 딱 정량이거든요. 아. 근데 근데 합니다 그거 먹으면. 그 뭐지? 그 음료 팔거든요. 약간 그 다이어트 음료 중에 하나인데 건강 음료 스무디 종류 중에 하나인데 두유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나랑 견과류를 넣고 쉐이킹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혜 씨가 요 베지포유랑 바나나 갈면 맛있다고 했는 게 두 개만 넣고 갈아도 괜찮겠다. 왜냐면 이게 견과류니까. 그렇게 드셔도 괜찮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진짜 배부르고 뭔가 한 끼 온전하게 영양소를 다 섭취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엔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네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거나 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 아는 남자분이 네. 네. 사실 뭐 남사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남자 지인분인데 갑자기 무슨 통화하다 얘기하다가 항상 술 먹을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길래 갑자기 너무 의미심장한 멘트잖아요. 그렇죠. 설렜어요? 잠깐 설렜어요. 뭐지? 나 좋아하나?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래? 왜? 그랬더니 술깨 먹으면 항상 네 생각한다고. 언니가 술깨 맨날 갖고 다니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해줬었는데 좋아가지고 계속 먹고 있대요. 그래서 술 먹을 때마다 술깨 먹을 때마다 네 생각한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뭐 어떤 이유에서든 네. 나를 떠올린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 거죠. 자, 먹을 때마다 누나 생각나는 거. 네. 저도 스릴러 영화에서 사이코패스 볼 때마다 너를 떠올려요. 술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네. 저쪽에 계신 분들 자기 얘기하는. 네. 여기가 제 기운이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네, 기운 자체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시는. 네. 자, 일들 하시죠? 저희는 저희 일 할 테니까. 네. 저도 데이트하고 술게임. 싶어요. 데이트하고 싶어. 술게임 한국일보에 소개됐죠. 네. 이거 개발한 사람 노벨상을 줘야 된다라는 간증후기가 기사에 소개해드릴 정도로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고 감탄하고 계시고요. 연말에 송년회 또 내년 다가오는 신년에 자리가 많을 겁니다. 필수품이죠. 꼭 챙겨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 산삼순백 자매품이죠. 산삼 침향환 천수입니다. 천수가 독보적인 침향환인 이유 3가지. 자, 첫 번째, 환 한 개당 침향 1000mg이 함유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환 한 개당 용량이 무려 5g이나 됩니다. 세 번째, 환 한 개당 지리산 산양산삼 1000mg 함유돼서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산삼이 20뿌리 분량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자, 흡수가 잘 되라고 이 특허받은 발효공법으로 만들었고요. 복합 유산균까지 더했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이상 좋게 만들 수가 없을 만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1+1 이벤트 중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별 이벤트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매 고객에게 지리산 산양산삼 순 100% 산삼 순백 10병을 특별 증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2세트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산삼을 함유한 미백 주름 개선용 화장품 세트도 함께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부모님, 고개 숙인 남편, 지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6,000원만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좀 일반적인 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말고 조금 뭐 들어가는 커피는 6,000원 훌쩍 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쉐이크나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몸에 안 좋으니까 건강에는 입에는 좋지만 이거는 뭐 6,000원 하루 6,000원이면 아주 건강한 이 천수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웬만하면 하루에 6,000원 정도는 지출해요.
웬만하면 먹고 마시는데. 네, 먹고 마시는데 웬만하면 6천 원 정도는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6천 원을 가장 내 몸을 위해서 쓰는 방법은 산상치명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침에 공복에 씹어서 드시고요. 약간 따뜻한 물을 전기포트나 아니면 따뜻한 정수기 가서 약간 헹구듯이 마지막에 마시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 진짜 네. 좋아요. 네, 몸에 싹 열이 올라온 느낌이 들면서 네. 건강한 느낌이 드니까 산삼 침향완천수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자, 수다녀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부관계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 아니, 부부가 안 돼봤는데 어떻게 알아? 부부관계 최고의 순간. 이게 뭐 또 연인끼리와는 다른 건가요? 부부관계 최고순간 정답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네. 부부관계 최고의 순간은 이미 결혼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최고의 순간은 이미 찍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신혼여행 갈 때 좋지 않아요? 아니 연애 빼고 그러면 부부가 된 이후부터 가장 좋았던 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걸 것 같아. 둘이 같이 집이 없이 결혼을 했어. 전세든 월세든 시작해서 둘이 같이 돈을 차곡차곡 벌어가지고 집을 사서 입주한 날 거기서 섹스. 첫 그 새 아파트 막 이런 거 새 사고. 아파트에서 그런 기분 좋긴 하겠다. 새집 주문을 온몸으로 마시면서. 와닿는다 근데 어떤 기분일지 와닿는다. 그치 그치.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잖아요. 그때 짜릿할 것 같은데 왠지.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가에 인사하러 갔을 때 장모님 장인어른 잠깐 자리 비웠을 때 거기서 했을 때 아 근데 이 얘기 되게 많아요. 되게 스릴 있지 않아요? 처갓집에서 아, 할 진짜. 때 되게 스릴 있다. 근데 굳이 그 처갓집에서 해야 돼? 그래. 아니 처갓집에서 잘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처갓집에서 하면 스릴이 있어서 꼭 처갓집 갈 때 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 일부러 그래서 부부관계가 좀 안 좋으면 처갓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클리닉을 위해서. 네. 이거 약간 반대로 갈거든. 남편은 처가에서 할 때 스릴 넘치고 와이프는 시댁에서 할 때 스릴 넘치지 않을까요? 아니 와이프는 시댁에서 하기 싫어할 것 같아. 아 그런가? 네. 아예 근데- 시댁은 그런가? 시댁에서 하면 한- 건조할 수가 있어요. 건조해질 수가 있어. 아 기분이 안 나서. 자 부부관계 최고의 순간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4위부터 1위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4위입니다. 남자들은 첫 번째 관계 때 그리고 여자들은 신혼 때. 아니 그럼 이거는 뭐 혼전 순결을 지키다가 결혼하고 이제 첫 번째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 전을 얘기하는 거겠지. 부부가 2012년 됐지만 20대 박지 씨는 이거 생각했었잖아요. 아 그랬군요. 저 처음 그쵸. 만났을 때는. 난 공감했을 거야. 그치. 그렇게 고대하고 그쵸?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엄한 놈 준다니까. 중단이요. 첫사랑을. 내 마음을. 마음을. 네. 그랬죠. 결심의 포기를. 그쵸. 그리고 첫 번째 관계 때. 네 여자는 신혼 때가 12%. 이제 어쨌든 이게 제일 낮은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시기적으로 초창기 때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초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첫 번째 관계 때가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지? 첫 그 번째 떨림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래도 오히려 너무. 맞아. 몇 번 맞춰보고 더 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지. 처음 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섹시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딱 첫 번째부터 와 진짜 잘 받는다 이랬던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쵸. 왜냐면 긴장되니까. 아니 좋긴 좋았는데 그 좋은 상태에서 몇 번 더 하면 더 좋아지지. 그러니까. 맞춰가는. 저도 첫 번째 관계는 늘 별로였던 걸로 항상 기억되는데. 그리고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곧바로 두 번째 시도. 야, 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일어나. 첫 번째 관계니까 아직 안 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하지만 뭔가 내색은 하지. 약간 예를 들어서 아, 이게 더 굴욕적이야. 너무 슬퍼. 아 그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네. 아 그럼 문선 씨 방금 이렇게 했거든. 응? 포지션이 나오네요. 응? 눈도 아니고 응? 네, 남자가 눈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네, 걸선도 탑이라는 얘기였어요. 네. 자 그리고 몇 번 섹시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처음 관계 맺을 때는 안 친할 때잖아. 안 친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별로 안 친하지 않나 처음에는? 처음엔 그렇게 뭐 처음에 친한 게 어렵죠. 잘 모를 때. 그냥 서로 좋기만 하지 막 친하다거나 그지? 이런 그러니까. 게 아, 좋은 거하고 친한 거하고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서로 잘 모를 때가 역시 그 뭐랄까요
이 모르는 영역에 대한 미지의 탐험 이런 느낌 때문에 호기심, 설렘 이런 것들이 그런 거는 좀 최대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거 본 거야. 남자들이 가장 그 뭐 카타르시스 이런 걸 최고치로 느끼는 게 1위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성공했을 때, 네, 잠자리까지 가는 거 성공했을 때, 네, 그거를 가장 이제 높게 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숙박업소 들어갈 때까지 겁니다 아마. 아, 그 직전까지. 그 직전까지가 아마 아드레날린은 최고치일 거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긴장도가 섞이니까 좀 떨어질 거야 아마. 저는 엘리베이터까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문 열고 들어가면 너무 긴장돼? 아니 긴장되고 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죠. 서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자연스럽게 뭘 뜯어서 일회용 칫솔 줘야 되나? 아니 바로 시작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리고 손은 씻어야겠지 하면서 동그란 비누가 있어요. 이거 이제 비닐 벗겨서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알지 왜 몰라. 나이가 몇 갠데. 동그란 비는 왜 이렇게 웃기냐? 주름 잡힌 동그란 비누거든요. 스티커 되게 크게 박힌 거. 그래도 좋은 데 갔네. 어메니티가 저 정도면은 꽤 호텔급이란 얘기야. 요즘엔 다 요즘 동그란 벽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알뜰한 그냥 원래 쓰던 거예요. 야, 털한 두 개 박혀있거든. 옛날 호텔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 2012년 서울 처음 올라와서 종로 YBM 인근에 여자친구가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급하게 막 찾는데 안 나와. 여인숙 거의 장에 가까운 데 들어갔어. 호디불이 있어. 호디불이. 대실 10,000원. 대실 10,000원이고 비누랑 뭐 바디 샴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3개가 다 원래 쓰던 거.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그래서 비누만 쓰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보통 여자들 같으면 그런 데도 안 간다고 할 텐데 여자들도 또 이제 급하면 그런 데도 같이 가주더라고. 아니면 여자들도 이제 어릴 때는 경험이 없을 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다 서로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방이 없으니까 이게 명분이 되는 거지. 그치. 또 어릴 때는 돈 없고 하면 결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럼요. 이미 불이 붙은 상태에서. 그래. 네, 저도 불이 붙었던 이유가 그 YBM을 여자친구가 영어학원 다녔어요. 그 옆에서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 마시면 장난치다가 던킨 도너츠가 이제 이렇게 생기고 어머. 가운데가 이제 뚫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둘이서 이제 색드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던킨 도너츠에서 이제 손으로 장난치다가 야 안 된다 안 되겠다고 가야겠다고 이렇게 확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 동글동글한 거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오기 전이었어. 그거 나오기 전이었어. 나 요거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2012년에 그런가? 그거 아직 나오기 그거 전이었어요. 약간 미스터 도넛이 원조 아닙니까? 미스터 도넛. 네. 그거 이제 요즘에 다나카상이 유튜브에서 얘기하죠. 해바라기 거츠. 해바라기 거츠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진짜 해바라기 꽃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해바라기 꽃 발음을 다 꽃으로 하니까. 네. 일본어 이제 발음이 다 뒤로 밀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부부관계 최고의 순간 3위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부부 사이가 좋을 때 그리고 여자들은 남편이 만족했을 때. 남편이 만족했을 때. 그럼 분명히 남자 중에서도 아내가 만족했을 때에 대한 답변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보면 여자분들이 밤에 관계를 가질 때 좀 이타적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 제가 만났던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애무해주고 이러면서 만족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본인이 그러면서 흥분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남자친구가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뭐냐면 원래 크게 가능성이 있어서 보이는 것보다 작은 희망을 크게 키울 때가 쾌감이 있거든요. 어떤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여자분들이 남자인 저보다 관계나 이런 경험이 적으니까 뭔가 자기가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나 봐. 그래서 그 좋았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니요? 이해 잘 안 돼요? 늘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나로 인해서 만족을 느꼈다라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 만족한다는 그치. 그것만으로도 그냥 기쁨인 거죠. 그치. 아니, 사람들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장원 씨가 얘기하는 게 어떤 상황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해주었으니까 서비스를 해주었을 서비스라고 하니까 서비스 얼마예요 언니? 전문용어를 쓰시네요. 죄송한데. 우선 씨. 죄송한데. 이거 아니야. 아까 회당페이 서비스 아니야. 회당페이 약간 전에 연장선인가요 혹시? 이 단어 아니야.
아니 부부간의 서비스일 수 있지. 아, 이 단어 이상할 것 같아요. 아유, 왜 이렇게 웃기지? 네,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말로 바꿔야지. 뭘 정대. 뭘 해줬을 때 이제 상대방이 만족해하는 걸 보고 좋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네. 상대방이 엄청 좋아하거나 네. 굉장히 이제 막 좀 그런 만족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네. 같이 좋은 거죠, 뭐. 아. 네. 같이 쌍방으로 그쵸, 좋은 그쵸, 거. 그쵸. 그런 거. 그리고 남자 쪽에서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을 때인데 요거는 아마도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겠죠. 뭐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좋을 때 전체적으로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부부 사이가 좋을 때가 부부 관계 최고의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인과관계지만 남자는 이게 3위에 있다. 생각보다 라는 낮네요. 점. 남자는 이거보다 더 최고의 순간이 있다. 라는 얘기죠. 가보겠습니다. 2위 볼게요. 남자들은 신혼 때 27%고요. 여자들은 성감각이 무르익을 때 예열 단계라고 하죠. 네. 이때 이제 24%꽤 많은 응답이네요. 약간 성감각이 무르익을 때가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이걸 내가 받으면 좋구나. 내가 이렇게 자세했을 때 더 좋아하는구나를 알아갔을 때가 아닐까요? 포함됐을 때. 근데 이 얘기는 약간 저 때 많이 들었어요. 20대 때. 그러니까 20대 때는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 곧 20대 때는 빨리 결혼한 친구들 있었거든요. 네. 분명.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잘 모르고 결혼해서 뒤에 터졌구나.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완전 다른 생활이 열린다. 음. 그래서 뭐 연애 때랑 비슷하지 않아? 아니라고. 근데 20대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랬지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니까 횟수도 많이 네. 늘어날 거고 연애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 고려해서 관계를 갖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쵸. 횟수 떨어지는데 그리고 어릴 때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시도를 하거나 과감한 것들을 해보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해주면은 또 신혼집에 집들이 한다고 놀러 가서 엄청 듣고 이러거든요. 얘기. 그래 결혼 생활하면서 여자들이 이런 얘기 더 많이 한다니까.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진짜. 아 이때 너무 궁금하잖아. 그러면 이제 막 얘기 들어보면 어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죠. 그러다 형부 들어오면 그럼 갑자기 얼굴을 잘 못 보겠지. 민망해서. 네, 눈 마주치면 얼굴 빨개지고 막. 네. 20대 때는 그렇고 30대, 40대 때는 이제 앉혀놓고 얘기하겠죠. 대단하대! 야. 기립박 형부 이렇게 우리 형부 최고야. 야, 기분이 묘하겠다 이그지? 처제들한테 나의 섹스를 응원받았을 때 되게 자극적이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어쨌든 근데 부부관계 최고의 순간 대망의 1위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 광고 타임 간 후에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를 소개합니다. 스파를 다녀온 듯 일상이 지친 몸과 불안정했던 기운을 평온하게 다듬어 드릴게요.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 성분과 향기로운 천연 아로마 오일이 하루의 피곤을 사르르 녹여줍니다. 세라마이드와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힐로소피 제품은 얼굴부터 바디, 아이부터 어른까지 데일리로 믿고 쓰는 미스템입니다. 고가의 백화점 브랜드 10만원대 퀄리티의 제품을 5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1 행사를 적용한다면 가성비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왠지 모르게 거칠거칠한 피부가 고민이거나 피부가 민감하고 철벽 보습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피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줄 탈모 샴푸도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쇼핑몰 회원가입 시 2,000원 즉시 할인해드립니다. 3개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 적어주시면 필링제를 함께 증정해드립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해주세요. 네,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 네. 바디워시랑 샴푸랑 로션까지 3종 세트인데요. 저는 뭐 이제 바디워시 향 너무 좋고 잘 쓰고 있지. 특히 샴푸가 저는 너무 두피가 너무 시원하고 너무 딱 이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탈모 기능성 네. 샴푸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바디로션. 네. 이게 우리가 아무리 겨울이어도 바디로션 몸에 바르면 막 끈적끈적한 거 싫어가지고 생략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러면 안 되고 요 힐로소피 바디로션을 써보세요. 그러면 바르자마자 바로 흡수가 돼서 끈적이지도 않고 촉촉한 피부, 너무 신기한 제품입니다. 향도 너무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보일러 켜니까 확실히 다리 건조하죠. 쪽에 건조해서 하얗게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럼요.
그래서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남자들 바디로션 싫어하는 게 끈적끈적거리니까 바르면 맞아요. 네, 미끌미끌한 거 싫으니까 그런 분들은 꼭 이 힐로소피 바디로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끌미끌한 거를 다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아 특정 부위에 있는 거 좋아하시죠? 네.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오늘 3종 세트. 아, 광고 오셨어요? 네네네. 제 얘기했습니다. 내 얘기 존입니다. 네네네. 여러분의 건조함을 건조 좀-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도 미끌거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 그래. 두 분 지금 진로소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광고는 힐로소피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힐로소피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회의 제주 메밀 베개입니다. 사람마다 머리 모양, 경추 높이가 제각각이고 수면 자세도 다 다르죠.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깁스한 것처럼 느껴지는 베개, 또 너무 푹신해서 푹 꺼지는 느낌의 베개를 쓰면서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숙면상회 제주 메밀 베개를 한번 써보세요. 메밀 껍질은 통기성이 좋아 머리에 땀이 많은 분들에게 좋고요. 유동성과 지지력이 좋아서 머리 모양과 수면 자세에 맞춰 지지해주기 때문에 똑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뒤척임이 심해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아줍니다. 숙면상회 메밀 베개는 숙면 소재와 깨끗한 국내산 메밀 껍질만 사용했습니다. 지금 숙면상회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베개 커버 판매하고 있는데요. 매일 밤 피부에 직접 닿는 베개 커버는 수건이나 속옷처럼 여유 있게 준비하셔서 자주 갈아주시면 위생적이고 또 쾌적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구매는 네이버 검색창에 숙면상회 검색해 주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 TV라고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과 적립금을 드립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연말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12월 한 달 동안 베개 전품목 20% 와, 할인 이벤트 이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진짜 큰데요, 할인폭? 저는 카카오톡으로 이제 이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할인난다고. 네. 베개 커버도 한 10% 할인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베개 하나 사실 때 커버 한 두세 개 사시면 네. 계속 이제 교체하면서 빨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캠핑 갈 때 갖고 가는 베개는 이제 가벼운 걸로 손베개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너무 숙면상이랑 차이가 나니까 네.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하나 더 사가지고 좀 무겁더라도 차에 어차피 싣고 가니까 메밀 베개로 해야겠다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목이라고 뒤통수라고 그러고 뒷목 좀 가벼운 그 느낌이 달라서 맞아요. 자꾸 이것만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안 써보시면 몰라요. 맞아요. 안 써보신 분들 많이 아시는 숙면상회인데 때마침 또 20%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달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벤트 참여해서 베개 커버까지 할인받아서 구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관계 최고의 순간은 과연 언제일지 남자와 여자 답변 1위 보겠습니다. 아내가 만족했을 때 30%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을 때 41% 각각 남녀입니다. 약간 맥락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죠? 근데 여자 1위 부부 사이가 좋을 때 이건 너무 공감하지 않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게 뭔가 둘만의 이제 관계가 뭐 네. 너무 모든 게 다 좋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 뭐든 뭐 시댁이든 뭐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든 문제가 있는데 부부 관계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하나 봐. 응?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부부 성생활은 성생활이고 부부 관계는 아니지, 부부 관계고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니야. 그 남자들도 순위가 낮을 뿐이지 사이가 좋아야 관계도 좋아요. 나는 결혼 안 해봤지만 네. 그 사이가 안 좋고 막 싸워서 이럴 때는 생각도 안 나지. 살자는 것도 싫지. 근데 뭔가 좀 좋을 때가 있어, 이게. 연애할 때도 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좀 소원해지고 좀 그랬다가 또 이렇게 막 어느 순간 또 다시 막 이뻐 보이고 그쵸. 막 고맙고 이러면 밤의 관계도 성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보면. 네. 근데 이제 남자들 1위는 아내가 만족감을 느낄 때가 30%잖아. 네. 왜냐면 남자들은 이게 결국 아내가 만족했을 때가 아니라 이가 아내가 만족했다는 게 뭐의 증거겠어요? 내가 잘했다는 거. 남자는 결국 그거 내가 잘한 거가 중요한 거거든. 인정받는 거. 내가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걸 느끼는 거. 그걸 확인하는 거지. 널 확실하게 내가 조졌구나. 내가 잘했구나. 나의 뛰어난 능력.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지.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1위는 부부 사이가 좋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당연히 부부관계도 좋다 이런 느낌인데 남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일단 부부관계로 이걸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고도 왜 섹스를 푼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문제는 일단 별개고 그 와중에도 부부 생활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여자들은 별로 이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저도 뭐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아도 그냥 하고 싶을 때 많거든요. 아무 맥락 없이 한참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아 이거 빨리 화해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 건가? 인터넷 짤에 보면 요리하는 여자가 섹시하다. 제가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네. 요리하는 여자가 섹시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암사자가 하이에나를 사냥하고 있어요. 암사자가 하이에나 목을 물어 죽이고 있는데 숫사자가 뒤에 가서 마운팅하는 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 짤의 제목이 요리하는 여자가 섹시하다예요. 갑자기 가끔씩 수컷들 맥락 없이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에 한정된 걸 수도 있고요. 대부분 남성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는 거야. 저는 근데 좀 사이가 좋아야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연결돼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싫을 때는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맞아. 근데 사이가 그냥 약간 싸우고 나서 이제 서먹서먹 풀릴까 말까 하는데 뭔가 이제 갑자기 딱 이렇게 치고 들어와 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괜찮지 않나요? 이제 풀리려고 할 네, 때. 맞아. 네. 그럴 때는 괜찮은데 전혀 풀리지 않은 맥락에서 그럼 이제 갑자기. 신고해야 친구. 갑자기 이제 그래서 더 싸우고 막. 일단 받아주고 싸워요 언니. 현준 씨는 일단 받아주고 일단 받아주고 할 건 하고. 착하다. 그러니까 약간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 관계 사인을 귀엽게 하면서 들어와. 그러면 이제 쓱 풀리면서 관계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한금이 남은 인도 정도는 코끼리 쇼 같은 거 하면서 들어오면 어떤 쇼죠? 못 보셨군요. 인도 코끼리 쇼를 아직 못 보셨군요. 보여줄 수 없는 우리의 관계가 참 한탄스럽네요. 네. 어떤 쇼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기 코끼리 쇼일 것 같긴 해요. 그죠? 부제가 덤보 쇼니까요. 코가 아직 덜 자랐죠? 덤보는 코가 덜 자랐지 귀가 크지. 귀가 크지. 네. 일단 없는 거만 크죠. 물에 담아서 쏘는 물의 양도 적고요. 네. 어쨌든 네. 귀엽잖아. 그쵸. 얼마나 앙증맞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앙금은 다 풀렸는데 서로 네. 화 풀리고 나면 약간 서먹한 느낌 있잖아요. 딱 그때 이제 그렇게 귀엽게 하면은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현조 씨는 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위로 봤을 때는? 저는 1위. 부부 사이가 좋을 때. 부부 사이 좋을 때. 네,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저는 뭐 좀 약간 제가 안 좋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서 이 기류를 이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불만도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고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왜냐면 이 싸웠을 때 싸우면은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싸우면 그때부터 풀릴 때까지의 그런 어색한 기류가 너무 싫어요. 진짜 한 30분이라도 5분이라도 빨리 풀고 싶고 그 기류가 너무 싫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이가 좋을 때 그 기류가 좋을 때 갑자기 현조 씨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서 본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아는 변호사? 그분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부부관계 망치는 과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상대방이 뭔가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머지 상대방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아니라 친구거나 동등한 연인이거나 대등한 관계였으면은 너 그거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고 문제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정확하게 이제 직시를 하는데 부부가 되면 자꾸 그거를 이해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점점 이 문제를 얘한테는 계속 이래도 되네? 이래도 되네?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가 처음에 틀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주고 뭐 보듬어주고 이건 좋은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일방적으로 이해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진지한 얘기했나요? 아니야, 오늘 다 자기 얘기하는 날이니까. 너무 공감되더라고 나는. 내가 너무 이해해주려고 했던 게 악수였을 수 있다. 일단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그럴 것 같아. SNS나 이런 것 때문에 타인이랑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부부관계도
아, 그건 그렇지 좀 않을까? 기본적으로 좀 그렇죠. 그리고 옛날엔 다 같이 못 사니까 그지같이 못 살아도 막 한 집안에 막 4-5씩 놓고 이랬으니까. 방 한 칸에서도 막 4식구 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분명 내 동생 임신했을 때가 우리 엄마 아빠가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가 단칸방 살 때거든. 내가 예의주시했거든. 내가 혹시 동생 생길까봐. 진짜? 하지만 발견 위험한. 나 도착하지 못했군요. 어린 나이여도 난 알았어. 지금이 이제 다시 재결합하셔서 위험한 시기다. 내가 몇 살 때죠? 감식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죠. 그럼 알 수 있지.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미화된 상태. 예. 감시의 끈을 놓치는 순간 동생이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의주시했거든요. 네네. 아, 깜빡 잠들었을 때. 그때. 아니면 집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 부모님을 가지고 부모님 모텔 갈 수도 있지. 왜? 어디 갈 수도 있죠. 형이 학교 갔을 때 그것도 그렇고. 그래? 그러네. 충분히 시간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아빠는 회사 안 가시고? 아 그런가? 좀 일찍 귀가를 하셨다. 물어봐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 오늘 너도 물어볼 거 많잖아. 동생들 줄서 있잖아 밑에. 저도 의심 가는 정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어린 적 속에 떠오르는 게. 그래요. 지희 씨 또 사남매니까 지희 씨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최소 부모님은 3번의 시도를 하신 거거든요. 네. 최소 3번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이거 안 되겠다. 뭐 자체검열 왜 이래? 아니 약간 난데없이 약간 부모님의 그런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좋대. 애들한테 안 좋대요. 안 좋대. 되게 아프는 게. 되게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걸린 적 있어요, 애들한테? 혹시? 있죠, 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네, 얘기했잖아요. 맞네. 근데 이제 현조는 또 저 자녀들하고 친구들처럼 잘 지내니까 안 좋을 것 같네요. 왜 그래서 그때 아들이 한동안 되게 화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빠한테. 맞아. 그죠? 네. 나를 못 근데 살게 구는 줄 알고. 나중에 다 지금은 100% 이해 못하는데 이 기억은 남아 있잖아. 나중에 이해한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기억만 남아 이상한 느낌은 다 알거든. 나도 10세 이전의 기억 중에 되게 이상했던 기억들. 10세요? 10세 이전의 기억들 중에 되게 이상했던 날들이나 그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철들고 나서 이해가 되더라고. 지금처럼 소화가 되더라고. 아까 몽쉘 먹은 게 지금 소화가 되네. 진짜 되게 뼛속까지 개그맨이에요. 어떻게 저런 타이밍도 저렇게 잘 맞는지. 소화도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다. 트림 타이밍이. 내 토크 중간에 땡이 올라오는 이런 거는 정말 예능신이 강림한 그런 거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결혼 생활 만족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여러분들 뭐 이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사연 있으신 분들 이메일도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사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주제 보내주셔도 좋고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 저희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것이든지 아래 메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수다녀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